다행히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장중 탄력과 수급과 환율 변동성, 마감까지 볼 게 참 많기는 한데요. 그 안에서 오늘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개장 30분 정도 지났는데 최고의 전략을 주시는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최성환 부장과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네, 어젯밤에 예. 오늘 방송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고요.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근데 보면은 아직은 악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간밤 미국 시장이 블랙 먼데이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카더라 뉴스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긍정적인 내용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만큼 저점에 대해서 방어력을 보여준 건지 지금 자리 어떻게 해석하세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박앤셀이다. 그래서 지금 싸게 살 기회다. 이런 얘기가 한편으로는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공포감이 최고죠. 컸던 네, 하루였고, 그래서 정말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최고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금이 많이 있다면 물론 싸게 살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반면에 주식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종목들이 대부분 똑같이 다 빠졌을 겁니다. 이제 똑같이 다 빠졌을 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먼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더 반등 탄력이 큰 종목들로 내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좌 내에서 계속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고 내가 장기 투자할 거야. 물론 그것도 전략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량주, 비우량주, 흔히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지금처럼 다 같이 빠졌을 때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 좋은 어떤 타이밍으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략이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조차도 지금 블랙록 그리고 지금 나오는 JP 모건 체이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조차도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당연히 시행은 하겠죠. 9일에 시행을 하고, 지금 미중 분쟁,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50% 하겠다 이제 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즉각적으로 관세를 완화하기보다는 협상의 어떤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상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린다 보고,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계속 나오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포트폴리오를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정비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비의 결단이 필요한 지금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결단이군요. 저희 그러면 포트 정리는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어제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1,600억 원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거의 3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다시 또 담아갑니다. 조금 매수 여력 약해지나 싶었는데 저점에서 다시 담아요. 결국은 지금은 과매도권역에서 담아갈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지금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보면 그때도 상당히 크게 시장이 흔들렸었고, 하지만 시장이 지나고 나 보니까 상당히 기회였고, 그때 아마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 아차산에 등산하는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삼성전자 사라고 그때 했던 게 동학개미 그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새로운 또 이런 변화, 시프트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의 자유무역주의에서 약간은 관세 전쟁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상당히
위기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뭐 PBR 같은 경우 지금 0.8배 정도 수준이니까 예.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은 지금 힘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레버리지를 쓴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담보 부족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금 국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보다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분명히 싸긴 싼데 당분간은 변동성은 좀 있다는 걸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걸 감안하고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현금 있으신 분들이 진짜 승자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상호관세 부과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임한다면 분명한 기회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동학개미 운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 주인공이 또 삼성전자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점 구간에서 또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같은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가 또 다행히 정말 호실적 나왔고 그리고 정말 영업이익은 소폭 좀 내려갔지만 근데 컨센서스 대비하면은 근데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지금 그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HBM, 엔비디아 향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가능성도 또 계속 열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좀 눌려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 측면에서는 역시 계속 지금 5만 원대지만 향후에 흐름은 증권사들이 내놓는 건 7만 원, 8만 원을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다시 또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뭐 대표주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전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트 내에서 지금 아쉬운 종목들은 정리하고 좋은 쪽으로 이동할 시기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같은 결단에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금 이동시켜야 하는, 담아야 하는 섹터 어디예요? 저는 뭐 섹터 안에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도 있고 뭐 AI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다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뭐 투자자분들이 거기 안에서 약간 한 종목이나 뭐 어떤 몰려 있다면 그거를 좀 변화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약품 쪽인데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요번에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번에 상호관세 때리면서 의약품이 약간 벗어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당장 의약품 제조시설을 만들어서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런 그 동등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 쪽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어제 ABL 바이오가 4.1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연초 들어서 계속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생산은 미국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술 수출을 하고 그들이 거기서 임상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면 우리는 러닝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관세에서 면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4월 말에 글로벌 학회가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다 그 얘기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 인하는 빨라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지금 분명히 또 다른 ABL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포트폴리오에서 선방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섹터가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정치 테마주겠죠. 네. 변동성 속에서 오늘도 좀 오락가락하고는 있는데 6월 3일 조기 대선 국면까지 아직 좀 시일이 남아 있잖아요. 네. 게다가 1차 추경도 곧 진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뭔가 내수진작 이런 정책적으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치 테마주 당분간 한 2달 동안은 포트에 담아야 될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테마주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어려운 게 네. 그냥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맞아요.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지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실은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그렇죠. 그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다라는 점이거든요. 당분간은 6월 조기 대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투자에 대해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올라갔을 때 따라 샀다가 또 빠지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펀더멘탈을 확인하시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월 변동성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의 전략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그리고 과매도, 기술적으로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뭐 RSI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조지표들이 나오는 거는 전부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투매나 이쪽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여기서 반등했을 때 더 강할 종목, 그리고 내가 그동안 놓쳐왔던 주도주 섹터 안에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기업들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 네. 되는 그런 기업, 예를 들면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보다는 더 좋은 회사로 요 기회에 변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정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고의 전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